자, 이번 강좌에서는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강좌에서 쉘 스크립트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었는데요. 쉘 스크립트는 쉘이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모여있는 텍스트 파일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 쉘 스크립트의 구성 요소를 좀 더 세분화해서 둘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는 유닉스 시스템에서 실행 가능한 명령어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 구문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C 언어를 예로 들어보죠. C 언어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 소스를 편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변수를 선언해서 우리는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함수를 선언해서 호출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제어 구문을 통해서 여러 상황 안에서 해당되는 케이스에 따라 우리가 나열한 명령어들이 수행이 될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인 문장을 수행하는 반복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구문을 꾸밀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쉘 스크립트에서도 이렇게 실제 실행 가능한 명령어와 함께 프로그래밍 구문을 꾸미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따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쉘 스크립트를 쉘 프로그램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3GL이나 4GL만큼의 어떤 능력을 갖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설명하려 하는 변수나 제어 구문, 조건절, 함수 사용, 내부 명령어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일 먼저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쉘 스크립트에서 우리는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변수는 임의의 값을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참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쉘 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문자나 숫자 언더바를 통해서 변수명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 시작되는 바이트는 문자나 언더바로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자, 그리고 이 쉘 스크립트에 사용되는 변수는 변수명 니꼬로 값의 형식으로 선언을 하고요. 자료형의 선언은 필요하지가 않고요. 초기값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널로 초기값이 세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 그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참조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 값과 함께 변수명을 주면 실제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참조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에코를 통해서 달러 변수명을 사용하게 된다면 표준 출력에 변수에 저장된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익스포트 명령을 통해서 다른 프로세스로 이 변수의 값을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쉘 스크립트 사용되는 변수들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쉘 스크립트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나눠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사용자 정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값을 저장하거나 참조하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변수를 우리는 사용자 정의 변수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쉘 변수로 지칭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쉘에 의해서 관리되고 사용자가 참조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한 그러한 변수를 우리는 쉘 변수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사용자 정의 변수, 쉘 변수로 쉘 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는 이 쉘 변수를 좀 더 세분화해서 크게 세 가지로 또 이렇게 나눠놨죠. 자, 그래서 실제 쉘 변수는 환경 변수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그인 시에 쉘에 의해서 정의된 환경 정보들이 저장되는 그러한 변수로 쉘 변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 변수와 같은 경우에는 쉘에 의해서 정의가 됐지만 사용자는 참조만 가능한 그러한 변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특수 변수라고 명명을 했고요. 우리 본문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위치 인수로 나눠봤는데요. 쉘 스크립트를 실행 시에 인수를 사용을 한 경우에 그 인수를 우리가 지칭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쉘에 의해서 선언된 약속된 어떤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를 which ins라고 명령을 해서 우리 본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쉘 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사용자가 임의로 선언해서 사용하는 변수, 그리고 쉘에 의해서 관리되는 변수. 이 쉘 변수를 다시 세 개로 나눠보면 환경 변수, 그리고 특수 변수, 그리고 which ins로 나눠볼 수가 있다. 우리 본문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통해서 이 변수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변수에 대한 용도, 사용되는 특징, 개념들 짧게나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사용자 정의 변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임의로 변수를 선언을 해서 그 안에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에코를 통해서 이 변수를 지금 참조해서 표준 출력으로 출력하는 모양을 지금 예문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쉘 스크립트 안에서 이런 꼭 YMD가 아니라 사용자가 정의한 어떤 변수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값을 저장하거나 참조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쉘 변수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본문에서는 이 쉘 변수를 환경 변수로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홈이라든가 패스라든가 PS1, IFS, 텀, 로그인 네임, 쉘 이 이름을 보면 여러분들이 뭘 지칭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로그인 시에 해당되는 환경 정보에 해당되는 값들이 이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사용자가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참조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필요시에 쉘 스크립트 안에서 이 변수를 통해서 이런 환경 로그인 시에 생성된 어떤 환경 정보들을 우리가 참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 변수와 위치 변수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특수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특수 변수는 쉘에 의해서 선언이 되고요. 저장 관리되는데 사용자는 참조만 가능하죠. 변경은 불가능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자, $샵 여기에는 명령어 라인에 입력된 인수의 개수가 저장이 되는데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는 이 명령어 라인에 입력된 인수들의 값이 저장이 되는 거죠. 위에서는 개수, 밑에서는 라인의 인수들의 값이 저장이 되고요. $0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이름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물음표는 이전 명령어가 실행이 된 상태 코드, 종료 값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이 변수를 통해서 참조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PID,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PID가 저장이 되고요. 달러 느낌표는 바로 직전에 실행을 했던 백그라운드로 실행된 프로세스의 PID가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쉘 스크립트를 만들면서 이런 값이 필요하다면 이 특수 변수를 통해서 우측에 설명된 내용을 우리들이 참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pecial.sh라는 쉘 스크립트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샵, $*, $0, $를 출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서 특수 변수가 지칭하는 그런 값들이 출력이 되게 되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special.sh를 실행을 하는데 인수로 a, bb, ccc, ddd라는 4개의 인수를 지금 special.sh를 실행하면서 같이 인수로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샵 뭐였죠? 전체 인수의 개수죠.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0는 프로그램이 실행하면서 제공된 이 인수들이 모든 인수의 값들이 저장이 된다고 그랬죠. A,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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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라는 인수가 이 $0에 저장된 걸 우리는 표준 출력에 출력된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0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이름이 저장된다고 그랬죠. 현재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special.sh죠. 자, 그게 저장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를 통해서 이 special.sh가 지금 현재 실행되는 이 유닉스 시스템에서 배정받은 PID가
1700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값들이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드는 쉘 스크립트 안에서 필요하다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참조를 통해서 그 값을 얻어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위치 인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특수 변수에서 살펴볼 때는 뭔가 인수에 대해서 변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달러샵은 인수의 개수, 달러 아스테리크는 전체 인수에 대한 값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앞선 설명으로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이 인수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참조를 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A라든가 BB라든가 CCC라든가 이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 이 각각의 인수들을 우리가 쉘 스크립트 내에서 제어를 해야 된다면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지칭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겠죠. 특수 변수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았지만 별도로 이거를 위치 인수로 빼서 별도로 세분화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치 인수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제공된 이 인수를 각각을 제어하는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이 위치 인수는 아쉽지만 첫 번째 인수에서 9번째 인수까지만을 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지칭하는 변수를 살펴보면 $1은 첫 번째 인수고요. $2는 두 번째 인수, $3는 세 번째 인수, 이런 식으로 해서 $0는 9번째로 입력된 인수를 우리가 쉘 스크립트 안에서 참조하는 데 사용이 되는 변수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변수를 인수를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인수를 9개 이상을 입력을 했다. 뭐 필요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런 경우에는 shift라는 명령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hift라는 명령이 한번 사용이 되면 이 인수들이 자리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1의 첫 번째 인수가 저장이 되어 있었지만 shift 후에는 이 첫 번째 인수는 없어지게 되고요. 이 $1의 두 번째 인수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고요. $2에는 세 번째 인수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9번째 인수는 여덟 번째 달러에 들어가게 되고요. 10번째 인수에 있던 값이 9번째 $9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개 이상의 인수가 사용이 됐더라도 시프트를 호출함으로써 이렇게 그 뒷단엔 9번째 이후에 있는 인수들을 우리가 참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럴 수도 있겠죠. 시프트를 이미 수행한 후에 그 없어진 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이 값을 다시 참조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경우에는 시프트의 반대적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프트 이후에 다시 없어진 인수가 재사용이 될 필요성이 있다면 시프트 전에 별도의 다른 변수에 이 인수의 값을 저장을 하는 그런 활용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param2라는 쉘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죠. $샵, $아스테리코 위에서 살펴봤죠. 쉘의 전체 인수의 개수, 그 다음에 전체 인수를 스트링으로 해서 우리한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자, 실제 위치 인수에 대한 부분은 요 이유가 될 텐데요. 에코를 통해서 $1에서 $9까지를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 $11이라는 값도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hift를 한번 수행을 했고요. 다시 에코로 $1에서 $9까지를 출력을 하고요. $10, $11에 대해서 출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결과를 보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위치 인수는 $1에서 $9까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10번째, 11번째 인수를 우리가 접근하고 싶다면 시프트를 통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10, $11, 이 안에는 어떤 값들이 출력이 될 거냐? 결과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체인지 모드로 실행 권한을 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param2.sh를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인수를 제공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A에서부터 N까지가 인수로 제공이 됐고요. $샵,
14개라고 출력이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달러 아스테리크 A에서부터 N까지의 모든 인수가 출력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로 달러1에서 달러9 그리고 이어서 달러10, 달러11에 대한 값을 출력을 하고 있는데요. 달러1에서 달러9까지는 정상적인 값이 출력이 되어야 되겠죠. 자, 어디까지가 9번째 인수인지를 한번 보죠. 1, 2, 3, 4, 5, 6, 7, 8, 9. 자, J까지가 9번째 인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달러1에서 달러9까지는 A부터 Z, I까지를 찍겠죠. 자, 그 다음에 달러10, 달러11은 어떤 값을 찍을 거냐. 자, 이 부분은 J나 K가 출력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쉘 스크립트에서는 특수문자 달러10은 없는 거죠. 달러11도 없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느냐. 달러1은 있죠. 자, 달러1은 뭡니까? A죠. 자, 그래서 A가 출력이 된 거고요. 이 A 뒤에 0이라는 값이 붙은 거죠. 자, 그래서 A0가 표준 출력으로 출력이 된 거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달러11이라는 값은 없죠. 자, 그 대신 달러1은 있죠. 달러1은 뭔가요? A죠. 그래서 A가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1이 그냥 붙은 거죠. 그래서 A1이 표준 출력으로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9개 이상의 인수를 제공을 했죠. 10번째 인수를 참조를 해야 된다. 자, 시프트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시프트를 하게 되면 이제 달러9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10번째 인수의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달러1에는 두 번째 인수의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달러1에 이전에 들어있던 첫 번째 인수는 이 부분은 이제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프트 이후에 다시 출력을 해보면 달러1에서 달러9까지는 이제 아규멘트들이 하나씩 시프트를 했겠죠. 그래서 B에서부터 J까지가 아규멘트 1에서 아규멘트 9까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달러10, 달러11이 출력이 돼야 되겠죠. 이제 달러1은 뭔가요? 달러10과 달러11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달러1이 존재하는 거죠. 달러1은 뭔가요? 이제 B가 됐죠. 자, 그래서 B가 출력이 되고요. 그 뒤에 0이 그냥 붙은 거고요. 달러11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런 변수는. 그래서 달러1인 B가 출력이 되고요. 그 뒤에 1이 붙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특수 변수나 위치인수를 통해서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된 이 인자들을 세부적으로 제어하는 그런 변수들을 살펴봤습니다.